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가 체크해보시죠. 지난주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일 사들인 가운데 5일 연속 올랐습니다. 2610선에서 어느덧 264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주 초반 745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3일 연속 내리면서 금요일장에서 720선 밑으로 밀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4만여의 날을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에 대해서 예외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은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안도시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기술주들 대부분 올랐고요. 특히 테슬라가 5%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호실적을 기록하며 시간외에서 급등했던 마이크론은 정규장에서 8%대 크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정된 4월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 PCI와 제조업 PMI와 같은 다양한 경제 지표들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변동성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출발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포착된 시그널들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 받아가실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고요.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계속해서 양시장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 기업의 악재로 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지수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9% 하락하면서 719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실까요?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였는데요. 각각 5천억 원대, 4천억 원대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만이 물량을 담아냈죠. 8,478억 원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실까요? 개인이 1,668억 원 순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HLB 그룹의 가남 신약에 대해서 미국 FDA가 다시 한번 보완 요청서를 발급했죠. 승인이 불발되었습니다. HLB 가남 신약은 작년 8월에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의 폐암약 렉나자에 이어서 국산 신약 중 두 번째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었는데요. 불발되면서 관련주들 급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HLB는 30% 가까이 하락했고요. HLB 제약과 HLB 생활과학도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실까요? 마이크론이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로 소캠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더 빠른 생산이 시작됐는데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메모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논의 중인데요. 하지만 아직 생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경쟁 구도에서 마이크론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급등했는데요. TLB가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3에어로직스가 11.2%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에서 강한 상승불 켜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반도체주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2.49%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는 2.6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2차전지는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64%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동차주는 혼조세 보였죠. 현대차는 1%대 상승 보여줬지만 기아는 0.31%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6조 규모의 유산증자를 발표한 탓에 하나그룹주들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방산주에 대한 투심도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3%대 하락 보여줬고요. 한국항공우주도 1%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는 조금은 회복했으나 그래도 약세를 띠면서 마감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0.17% 하락했고요. 하나오션도 2%대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금융주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KB금융은 1%대 하락 보여줬고요. 신한지주는 0.53%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HLB가 FDA 신약 승인에 실패하면서 바이오주들 줄줄이 하락세 보였는데요. HLB는 무려 30% 가까이 하락했고요. 유한양행도 7%대 같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화학주도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LG화학만이 1.75% 상승불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농심은 0.35% 상승했고요. 오뚜기도 0.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들 흐름 알아봤고요. 이어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두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주 만에, 나스닥과 S&P 500은 5주 만에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하지만 빅테크들의 지지 부진으로 미미한 상승 보여주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52% 뛰었습니다. S&P 500은 0.08%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1위 애플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95% 상승 마감했는데요. AI 부문 책임자의 교체 소식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이 허위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걸고 있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0.7% 빠지면서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GTC 2025에서 소캠을 개발한다고 밝혔죠. 소캠은 전력 소모가 적은데도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5%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5.27%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각종 악재에도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믿는 모습이었는데요. 머스크는 주식을 보유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메타와 아마존, 알파벳은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M7 종목도 살펴봤는데요. 국내 증시는 양시장 계속해서 엇갈리는 흐름 보여줬고요.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지만 M7의 상승 탄력이 미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앞두고 앞으로 주식시장 혼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널들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하실 시간 방송 중에 50분간 함께하지만요.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장전, 장중 모두 실시간 전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그래도 뉴욕 증시가 오르면서 마감을 해서 주간 기준으로 오랜만에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전략도 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벌써 3월 달 말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3월 초에 이번 달만큼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득 채워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3월 달에 어떻게 보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쉬웠던 한 달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나는 3월 달에 그 정도로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좀 챙겨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도 상대적으로 증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한 주를 잘 알차게 보내야지 다음 달도 역시나 비슷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들과 오늘 당장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꼭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3월 시작이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얻어 가셨습니다. 이번 주 증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하신 만큼 어떤 지표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시그널들을 포착을 해서 내 포트에 담아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하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오셔서 대표님의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동반 상승했고 또 테슬라는 5% 가까이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뭐 미국 증시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조금 솔직히 말하면 코스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업종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특히나 이제 제약주들과 방산주들 위주의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뭐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진 것도 아닌데 이 전반적인 전 세계 증시가 혼조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 앞으로 나올 4월 2일 날 이 관세에 대한 이벤트를 조금 경계 심리로 작용되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변동성까지 충분히 우리가 조금 가져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지난주 이제 마지막쯤에는 미국 증시가 내만여의 날로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특히나 최근에 조금 많이 하락되어 있던 업종들에 대한 단발적인 이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게 되면서 특히나 그 중에서 좀 제일 많이 빠지게 되었던 테슬라 전반적으로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이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 큰 폭으로만 반등을 보였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좀 잡아가주는 흐름들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은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이 한 달 동안의 시장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이 항상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 과정이 사실 국내 증시까지 이 훈풍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좀 일정들도 남아 있잖아요.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이번 주에 여전히 발표될 예정이고 특히나 이번 주는 뭐 한덕수 총리부터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3인의 이 선고일까지 겹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분명히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막 무리하게 시장 올라간다라고 해서 반등 나오네 하고 막 추가 매수하시고 막 여기에 대한 막 매수 풀 매수하시고 그럴 때가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대장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려있던 삼성전자가 최근에서야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는 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명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포트 안에서는 이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 분명히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투자자들을 굉장히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무빙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HLB부터 알테오젠까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특히나 좀 많이 올라갔던 이 방산주들, 하나그룹주들에 대한 이 유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방산주
지난주와 조선주의 전반적인 차익 실현까지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지난주 말부터 약 2거래일 동안 2거래일과 3거래일 동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 마감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대체고래세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근데 방산주나 일부 제약주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장 초반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강의를 해드려도 사실 뭐 대체고래수며 뭐 탄핵 선고일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도 많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정리를 해드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종목들, 테마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부 다 아낌없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월 2일에 부과될 관세에 대한 시장의 경계 심리가 짙었던 지난주였죠.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지표들 많이 나올 텐데요.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밤 미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업황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PMI 지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준이 기존으로 삼는 그 물가 지표인 PCE 물가 지표가 나올 예정이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또 정치적인 이벤트와 선고일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강한 장으로 예상이 되는데 방산주와 제약바이오주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체크해볼 이슈들과 함께 오늘 주신 종목들도 하나하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주목하시는 종목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개장 전 이슈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샤오미 회장과 만났어요. 네, 주말간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랑 샤오미 회장이 만났다라는 이슈 자체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왜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네. 자, 일단 전기차 부품에 대한 동맹의 가능성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개의 업체, 사실상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쵸, 그쵸. 또 샤오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을 좀 확대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업종이 만나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이 여기에 갔다 와서 또 어떠한 또 정책을 펼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2차 전지가 부각되기 시작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물론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을 찾아가는 것도 역시나 있었지만 두 번째에 대한 이슈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도 굉장히 보면 뭐 소재나 부품, 장비들 이 세 가지의 테마로 주로 좀 움직임을 보였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는 것이 2차 전지 전고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었는데, 자, 이번에도 이런 이슈들로 통해서 전고체에 대한 부각, 특히나 이번에 중국에서도 충분히 이 전고체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 전기차를 상용화하겠다라는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떠한 행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회장이 레이진 샤오미 회장을 만났다라고 이번 주 주말에 좀 이슈가 나오게 됐는데요. 회동 장소가 어디였냐면 샤오미의 베이징 전기차 공장이었다는 것이 현재 시장에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시점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용 부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장 간의 회동을 계기로 이 자동차 전장 장비 사업의 협력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또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한 차례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 눌림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추가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기존의 고점들도 돌파될 수 있는 제2의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2차 전지의 기존 종목들도 하나를 볼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강하게 올라갔던 전고체 종목들도 한번 차트의 흐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볼 종목은 이 첫 번째 종목인 것 같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눌림목이 나왔던 시점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보시면 자 이번에 전고체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좀 강하게 발생됐던 시점인데 이 구간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등이 일어났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조정을 받았죠. 자 근데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현재의 눌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5만 1천 구간대에서 이 지지 구간이 단기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대에서 지지가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여기서 돌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동시효과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눌렸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 자체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눌림을 잘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 슈팅, 물론 여기서 5만 1천 원에서 6만 6천 원대까지 몇 프로예요? 20% 내지 30% 이상의 기대 수익을 우리가 이 종목 하나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공략을 못 하시겠다, 혼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 직접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한동화성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종목이 비슷한 차트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까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생기는 관점이었고 지금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이탈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두 개의 종목 차트의 흐름은 비슷하지만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고체 얘기도 분명히 다시 나오게 될 거고요. 전고체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기존의 전고체로 올라갔던 두 개의 종목들 다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 브리핑 듣고 싶은 분들은 바로 QR코드를 찍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힌트 아닌 힌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종목은 TSI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일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관심을 가져라 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대부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 상승 나오고 나서 1차적으로 눌림이 나왔었잖아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때의 상승이 전고체 이슈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특히나 대표적인 매출처가 어디냐면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한 1,400억 정도인데 이 종목이 앞으로 수주되어 있는 물량들을 현재 갖고 있는 시점에서 그 물량이 얼마나 되냐면 5천억입니다. 5천억.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1,400억에 불과한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 수주 물량의 규모가 5천억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리 이 종목을 선취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지금 눌림 이후에 이평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이 자리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살펴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뭘 봐요? 높이 올라가는 거, 시장 이슈에 있는 거, 거래량 터지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제쯤 보게 되느냐? 이미 이 고점 돌파되고 저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관심을 갖는다고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2차 전지를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공략 방법 듣고 싶은 분들 지금 일단 동시호가에서는 1%대 이상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늘 단타로도 굉장히 타점이 좋고요. 단기 스윙으로도 관점이 좋은 이 TSI.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막상 전략을 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전략 잡는 방법 제가 공개를 시켜드립니다. 어디서냐면 이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지금 공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2차 전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샤오미 회장과 만났다라는 기사 전해드렸죠. 샤오미는 전기차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차량용 부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이 두 기업의 시너지가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고점들도 돌파될 수 있는 제2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짚어주신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살펴봤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현재 눌림목이 나온 시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와 함께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저점이 이탈되지 않은 눌림목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지선을 현재 이탈한 상태입니다.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똑같은 2차 전지 종목이라도 각각의 전략을 다르게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번째로 살펴봤던 오늘 공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TSI.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팍스통신망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종목이었습니다.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까지 탄탄한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잡지 않으면 고점 돌파되고 잡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대표님의 실시간 전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단타와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접근하셔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하신 만큼 자세한 가이드 팍스통신망에서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철강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있는 시기인데 네. 이번 주에 또 일정도 있어요,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당장 오늘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철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일단 증시 분위기 자체가 반등에 대한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나 아까 봤던 방산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슈 있고 일정 있는 업종들에 대한 반발이 먼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자, 특히나 최근에 철강주 공략을 한 번도 안 했거나 혹은 이 종목 철강을 공략했음에도 손실을 보고 있다. 반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철강을 그렇게 잡으라고 제가 이 몇 달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철강으로 무려 4종목 이상을 공략을 했었고 엄청난 수익을 많이 챙겨갔어요. 자, 근데 지금에서도 내가 철강을 잘못 잡아서 고점 추격 매수해서 물려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르게 조금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철강 이제 얘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요. 주말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일정과 이슈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건데 일정 같은 경우는 동해가스전 해외 투자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슈 자체는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대왕고래 테마가 끝나지가 않았다. 죽지가 않았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왕고래 테마가 변동성을 만들어가면서 뭐 상한가도 치고 하한가도 치고 왔다 갔다 많이 쳤지만 사실상 그 어느 정도의 폭도 하나의 횡보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왕고래 테마가 유지되고 있고, 자, 대왕고래 테마 결국에 뭐가 움직여요? 두 개의 큰 테마가 있잖아요. 하나는 가스관 테마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가스 테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봤던 가스관 테마 결국에 뭐가 들어가요? 철강들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사실상 이 가스관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강 테마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번 주에 이제 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정은 어떤 일정이냐면 지난주에 철강 테마를 급부상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에요. 뭐냐면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번 주에 한국을 방한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정이 바로 오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자체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가 앞서 봤던 대왕고래 테마에 대한 이 재료의 지속성 두 개를 본다면 철강 테마 오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를 조금 같이 살펴볼 건데 사실 세 가지 테마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 가지 종목 본다면 하이스틸, 동양철관 그리고 최근에 대장주로 역임하고 있던 이 넥스틸 세 가지 종목을 좀 같이 볼 건데 사실 이 세 개의 종목 공통점이 뭐냐면 이슈화가 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 똑같은 재료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관세에 대한 이벤트도 역시나 이 세 개의 종목에도 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여전히 좀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볼 거 아니에요. 넥스틸부터 먼저 볼까요? 아무래도 넥스틸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7,000원, 8,000원대부터 상승이 시작돼가지고 18,000원대까지 즉 100% 넘게 올라갔어요. 100% 넘게 올라가면서 금요일 기준으로 어떻게 했어요? 수목금 3일 동안 음봉을 만들면서 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대장주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수급 어디로 올라갈까요? 후발주로 흘러가게 되겠죠. 특히나 넥스틸을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금요일 날에 하이스틸도 올라갔고 동양철강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넥스틸은 왜 빠질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넥스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관세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철강에 관세를 매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넥스틸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피해가 여타 기업들에 대비했을 때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경우에 여기에 카드로 뭘 걸 수가 있냐? 자, 한국 너네는 관세 안 먹일게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이 반납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틸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의 대응 구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혼자서 힘드시다면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하이스틸이나 동양철관을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 사실 세 개의 종목, 이 두 개의 종목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타 철강 종목들이 하락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하이스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이스틸도 지금 일단은 1%대에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요일 날에 이 거래량이 거짓된 거래량이 아니라면 충분히 오늘도 고점이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제 딱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제가 뭐 단타에 대한 전략이나 단기 수익에 대한 전략들 모두 다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철강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슈 살펴주셨는데요. 동해가스전 입찰이 개시가 됐죠. 그리고 또 알래스카의 주지사 방한이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재료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움직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팍스통신망에서는 계속해서 이 철강 관련주들 강조를 해주셨고요. 2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4가지 종목을 공략을 해서 철강 관련된 종목 4가지로 엄청난 수익을 이미 챙겨가신 분들 팍스통신망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관련주들 살펴주시면서 어떤 전략들을 잡아가면 좋을지 함께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철강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3가지 종목 하이스틸, 넥스틸, 동양철관까지 어떻게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와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떤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체크 받아보시면서 아직은 내가 철강에서 수익을 챙기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대표님과 함께 공략하면서 철강 관련주들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아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철강 관련주들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까지 개장 전 이슈 2번째로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0.37% 약보합권에서 2633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0.07% 약보합권에서 718선까지 내려온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시장과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양시장에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반도체 투톱 그동안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면서 오늘 조정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만 800원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SK 하이닉스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2% 넘는 하락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을 포함한 전반적인 하락세가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모두 하락 1%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HLB만이 강하게 빨간불 켜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파랗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출발 상황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조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번 주 첫 번째로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당연하게 나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대로 계속 올라갔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못 잡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주 초반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그럼 사실상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돼요? 눌림목 항상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올라갔을 때 무리하게 잡지 말고 항상 또 웃긴 거는 올라갈 때 개인들이 관심만 계속 갖다가 못 잡거든요. 네. 내릴 때는 또 웃기게 관심도 안 가져요. 에이 결국엔 내려가네 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뒤에 반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그때 살 걸. 분명히 이 말씀 하시는 분들, 이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못 하시겠으면 늘 얘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는 분들 언제든지 브리핑도 드리고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린다라고 드리지만 혼자서 고집 부리면서 반대로 영매매매 어떻게 돼요? 남들 수익 다 볼 때 본인만 수익 못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팍스통신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시장 결국에는 이번 주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세에 대한 것도 있고 지표도 나올 거고 정치적 변동성까지 있고 이거 다 여러분들 혼자서 어떻게 견뎌낼 겁니까? 미국 증시 여기서 또 빠지면 국내 증시 또 빠지겠죠. 근데 반대로 또 미국 증시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따라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만의 별도의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별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방금 전까지 하락이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조금씩 말아 올리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삼성전자도 같이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도 코스피가 반등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아직 반등을 시도만 할 뿐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잡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와서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은 시장에서 실시간 대응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어제 주말에 이 팍스통신방 들어오신 분들 대상으로 주말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드렸어요. 어제 밤 9시에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HLB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HLB. 제가 차트 분석해드리고 나서 이 정확하게 오늘 하한가 갔던 날에 저점을 조금 이탈한 이후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손절가를 잡고 단타 공략을 할 수 있는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때 당시에 추가적인 연속으로 하한가 갔던 날도 결국에는 리버세라니 마찬가지로 관련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거였단 말이에요. 승인 불발에 대한 인상 실패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락이 나왔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추가적 하락이 나오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다시 말아올릴 가능성을 제가 어제 팍스통신방 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 힘드시잖아요. 이거 왜 올라갈까요? 왜 올라갈까요? 충분히 재료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잡아도 될까요? 자, 지금 다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느 정도 저점에 대비해서 올라왔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눌림목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전략, 손절가를 잡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거나 그런 전략들을 좀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제가 아마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시게 된다면 기존에 계시던 팍스통신망에 계시던 분들이 아마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 어제 빅스 대표님이 이 저점 한번 이탈하고 나서 손절가 잡고 공략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공략 진짜 했더니 수익을 났다. 그런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시장의 대응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것만 쫓아가지만 않으면 돼요. 눌림목만 공략하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3월달 남은 한 주 동안 수익을 챙겨나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요. 팍스통신망으로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출발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출발 상황이 조금 파란불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조정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벤트가 이번 주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반도체 투톱 잡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이 기회일 것 같고요. 그리고 HLB 관련해서도 어제 라이브에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잡을 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8%대 장 출발과 함께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시장은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든든하게 챙겨가면서 대표님의 전략 모두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인 시그널 포착 종목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이슈와 함께 다뤄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전략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하실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로봇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주셨네요. 일단 제가 로봇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시장 반등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예상치 못한 하락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주와 방산주를 주축으로 시장에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하락이 있더라도 반드시 반등도 따라온다라는 건데 그동안 시장이 하락이 되게 되면서 기술주들도 같이 마찬가지로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됐을 경우 기술주들이 다시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는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으면 되는지 제가 미리 1차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자,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잡을 후발주도 역시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로봇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자, 로봇 관련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역시나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 2025라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GTC 2025 엔비디아가 주최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랑 AI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얘기를 하고 양자 컴퓨터도 얘기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요즘에 핫했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브리핑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자, 이 브리핑 중에서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브리핑도 역시나 있었겠죠. 자, 제스당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업 공장들에게서 광범위하게 이용될 날이 5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자암호에 대해서는 이 엔비디아 CEO가 뭐라 그랬냐면 20년, 30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5년, 단 5년 만에 공장들이 인력들이 줄어들고 로봇이 대체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로봇이 상용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CEO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가치는 굉장히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하나를 임대하는 비용이 아마도 10만 달러일 것이다. 이게 10만 달러가 하나 기준으로 얼마냐면요.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보면 하나를 임대하는데 1억 5천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기간에 뭐 1, 2년만 쓸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을 직접 채용을 해서 인력들을 고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보다 이 로봇 하나를 임대하는 것이 조금 더 절약적이고 이 경제성이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 추가적으로 이번 주 반등 나올 가능성 이런 이슈들을 토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기업적인 설명 간단하게 드리자면 LM 시스템과 메카트로 시스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아래를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6축 다관절 수직 로봇 개발을 완료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뭐 자회사로 만들고 여기에 대한 로봇에 대한 진출도 하겠지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과 이러한 기술 개발들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이 기업은 6축 다관절 수직 로봇을 개발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한 부각이 될 경우 이 종목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기에는 현재 차트가 어디에 있어요? 생각보다 눌리진 않았어요. 금요일에 특히나 윗꼬리를 만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잡기가 애매한 타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최근에 바닥을 잡고 올라와주는 과정 중에서 이 라인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 이 지금 검은색 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장기 이평선이에요. 장기 이평선. 최근에 차트 트렌드상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 그 구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라인이 생깁니다. 자, 근데 특히나 이 구역에서 이 장기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양봉이 나온 게 아니라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 매집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매물대를 소화해 나갔는데 그럼 올라가야 되지 왜 안 올라가고 눌림목을 받을까요? 자, 시장의 영향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엔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명분보다는 시장의 영향에 추가적 조정이 나온 거고, 자, 최근에 중요한 거 더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게 되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들 나오죠. 단 몇 거래일 동안이라도 추가적 이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매직 캔들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도 이상할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 제가 분명히 수익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알더라도 전략을 못 잡으면 남들 다 수익 보는데 본인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 제가 전략을 잡고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혹은 시장 반등 나올 때 나도 조금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으시고요.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이번 주만큼 사실 3월 달에 수익 못 본 분들 이번 주는 수익 챙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수익 드릴 수 있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로봇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GTC 2025에서 젠슨왕 CEO가 이런 발언을 했죠. 앞으로 이 로봇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업 공장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상화될 수 있는 날이 5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로봇을 임대하는 게 경제성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발언도 곁들였는데요. 이런 발언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관련주 챙겨와 주셨습니다. 네, 힌트를 먼저 주셨죠. 삼성전자와 함께 육축 다관절 수직 로봇에 대한 개발을 완료한 이 기업입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고 정밀하게 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죠.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과정을 딛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할지 굉장히 까다롭다 생각을 하셨던 분들, 수익 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말씀 강력하게 하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종목명 오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지난주에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도 또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들 대다수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셔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이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힌트들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방송 이후에는 QR이 굳게 닫히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오셔야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이 출발한 지 약 16분 정도 흘렀는데요. 코스닥은 양전을 하면서 그래도 그 상승폭을 강하게 또 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5% 넘게 오르면서 723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래도 좀 코스피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지난주랑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죠? 일단 많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고, 과하게 눌렸던 부분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와 정반대의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고, 일단 지금 먼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보면 아까 언급드렸던 종목들이에요. HBLB를 포함한 제약주들에 대한 반등. 왜? 하한가를 갔는데 막상 하한가를 가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거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 하나그룹에 대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반발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제가 어제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방산주들 많이 올라갔다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라고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근데 어제 주말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결국에는 이 유상증자가 이 그냥 악의적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 구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확장시키기 위한 유상증자라는 것을 증빙하듯 자기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주가
고점입니다. 고점. 근데 이 기업의 사장들도 매입을 하겠대요. 자사주를 이 주가에서요. 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유상증자를 받는 이유는 자금 조달이 이 추가적으로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한 조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증자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는 것을 증명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투심이 조금 약해져 있던 방산주 몇 거래일 동안 사실상 조금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시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그칠지 만약에 이 어느 정도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방산주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또 막 급등 나오고 있는 거 막 보고 있고 윗꼬리 닿는 거 지금 추격 매수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날이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힌트 추가적인 멘트들은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방송 딱 30초 안에 종료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